이번 시간은 정적분의 활용, 부피를 구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선들이 모여서 어떤 면적을 만들었던 게 바로 정적분을 활용한 2차라고, 그러니까 전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3차원으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기둥의 부피 같은 걸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단면의 모양이 원이잖아, 원. 이런 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 원기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구할 때도 여기다가 정적분의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배웠던 구분구적법 같은 걸 적용을 해서 단면의 넓이에 대한 식을 뭔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무슨 사각뿔이나 삼각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공식 있었잖아.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적분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쪼개게 되면, 그리고 단면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식을 가지고 단면의 넓이를 설명해주는 그 함수식 같은 걸 가지고 적분을 해줘서 우리가 부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구분구적법을 이렇게 입체 도형에다가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각뿔이라고 하면 밑면이 정사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이 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뿔. 그러니까 어떤 밑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뿔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뿔 종류, 원뿔, 각뿔 전부 다 3분의 1을 곱하는 이 식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사각뿔의 부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선생님 지워버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각뿔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눕혀놓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사각뿔 잘 못 그리던데 수업 시간에 그려봤는데 망했거든 이미 한번. 예를 들어서 사각뿔이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사각뿔? 사각뿔이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밑면에 사각형 넓이가 어떤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어떤 밑면의 넓이를 사각형으로 갖고 있는 뿔이 있어. 뿔. 물론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좀 지워가지고 봐야겠지만 어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니?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사각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각뿔 진짜 되게 못 그리네.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뒷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지워주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점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각뿔이 되는데 이런 사각뿔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부피를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못 그렸다. 자, 미안해.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구합니다. 뭔가 x의 변화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각뿔이면 일단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높이를 검정색 축으로 쓸 건데, 자, 이렇게 축이 여기를 관통하는 형태로 뚫고 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0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쭉 가면서 이쪽이 X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너희들 교과서를 보면 이 사각뿔이 누워 있지. 왜 누워서 그렸냐면 X축이 우리는 항상 가로로 되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엎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지금 높이를 우리가 얼마라고 하냐면 h라고 했으니까 h까지의 요 단면의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이 밑면의 넓이가 지금 S거든? 이 밑면의 넓이가 S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들어있는 요 어디 갔어? 요렇게. 요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지. 뿌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x가 0쪽으로 갈수록은 작아지는 거고, 이 x축 높이 h만큼 올 때까지는 여기가 h만큼인데 여기가 점으로 따지면 h점이 되는데 h까지로 가면은 그때는 넓이가 단면의 넓이가 s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비례식을 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떤 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간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하면 이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된다? 밑면의 넓이 x는 비례를 갖는다. 어떻게 비례를 가져? 높이가 어떻게 길어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각형의 단면의 넓이는 sx라고 쓰기로 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0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쓸게요. h만큼, x만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넓이가 s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x는 여기가 높이가 x만큼인 거고, 이게 밑면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연두색 밑면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높이가 h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만 쓰면 사실 틀렸어. 왜? 높이 길이비에 대해서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을 해줘야 이 비례식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요? 네, 비례식은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넓이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비를 넓이비로 바꾸는 방법은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뭘 가지고 올 거냐? sx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해서 h제곱의 sx는 s 곱하기 x 제곱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sx만 남기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h 제곱분의 s가 있고 x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면의 넓이를 표현하는 중간 x만큼 갔을 때, x가 1만큼 갔을 때, 3만큼 갔을 때, 5만큼 갔을 때 그때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h 제곱 분의 s, x제곱 dx가 들어가면 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적분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써 있는 얘는 사실 상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빼버리고 저 x제곱만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톡이 자,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이고 0부터 h까지가 됩니다. 돼요? 아이고. 카톡이 갑자기 많이 오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해줄게요. h제곱에 s고 여기다가 h를 넣어주면 3분의 1 h 세제곱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h 두 개 여기 세 개니까 하나씩 없애게 되면 3분의 1 sh라고 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곱하는 3분의 1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의 넓이 s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 h가 표현이 됩니다. 이 공식이 이런 형태로 이야기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밑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어느 수조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는 이런 식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우려면 이 식을 내가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이런 식으로 식을 주게 되면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x만큼 올라왔을 때 이 단면의 넓이가 우리가 말하는 sx가 될 건데 그 식이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900 문제에서 준 거 ln x 플러스 1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선생님은 물을 얼마큼까지 채워야 되냐면 바닥에서부터 20까지만큼 채워야 되니까 900 ln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된다. dx. 자, 적분하면 900은 앞으로 빼도 되고 뭐 900을 지금 넣어도 되는데 앞으로 뺄게요. 900 하고서 ln x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ln x 적분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 ln x 적분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을 때는 ln x 적분하는 거 선생님이 그때 공식으로 좀 기억하라 그랬지. 왜냐면 얘는 1 곱하기 꼴로 바꿔놓고 푸는 치환적분법이
부분적분법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미리 좀 외워놓으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이거 로다 3지로 해서 푸는 거예요. 그 점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된다? x, ln x, 마이너스 x 요런 식으로. 그리고 플러스 c, 부정적분이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은 지금 요 부분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왜 이걸 분해라고 썼지? 선생님 미분할 거였나 봐. 지워주고요. 네, 지워주고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1 요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얘 1차식으로 놓고 지금 적분하는 건데 어차피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어서 t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부터 20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900 놓고 20 더 넣어주니까 21 ln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요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0 넣었을 때는 다 0인가요? 헉, 아니네요. 네, 0 넣었을 때 0 아니네요. 그럼 마이너스 하고 괄호 열고 0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0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1에 ln 1이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1이라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900에 21 ln 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좀 마저 해주시면 이거 얼마야? 900 91은 9, 92, 18 ln x x도 안 넣었네. 21 21 그 다음 얼마야? 29, 18, 000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답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단면의 넓이의 식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 단면의 식을 내가 찾아오고 나서 적분을 하는 문제로 가겠다는 거죠. 알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 볼 건데 여기는 지금 이 입체 도형을 너무너무너무 뭐 구체적으로 준 거야. 사실은 저렇게까지 그림을 주진 않거든. 자, 그럼 선생님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바닥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축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그리고요. 지금 밑면에 와, 그림 진짜 못 그려. 밑면의 모양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루트 코사인 x의 그래프래요. 요게 루트 코사인 x의 그래프래요. 그리고 0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2분의 파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까지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피는요, 여기 보면 단면의 모양이 전부 다 어떤 사각형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이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이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다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 여기를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단면이 그려질 때 지금 이렇게 수직이게 그려지잖아. 그렇게 하고 이 단면에서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x로 놓을 거고 그럼 요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넓이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이니까 그냥 코사인 x가 됩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남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를 하는 게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선생님이 이게 한 칸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했었냐면 어제 배웠어? 1이라고 했잖아. 얘는 이게 두 칸이죠. 그러니까 답은 2. 이렇게 쓰고 끝날 수 있어요. 얘는 그림이 너무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 나름대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걸 그냥 밑면을 가져다가 2차원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지금 사각형 있지?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쓰고 있는 이 사각형 있지? 얘를 다시 이렇게 눕혀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눕혀놓는다고 바닥에다가 접어서 그렇게 하고서 뭔가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사각형이니까 좀 쉬워. 근데 이게 삼각형이거나 그러면 조금 더 불편하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 자, 문제 2번으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2번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바닥에다 뭘 그려 놓을 거냐면 저기 단면, 바닥면을 이렇게 그냥 2차원의 세계로, 2차원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좌표 평면으로. 그럼 얘는 여기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어떤 포물선이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말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 알겠지? 0부터 2까지.
포물선. 근데 여기에서 정삼각형이 단면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x야. 근데 이때 정삼각형을 세워놓지 말고 괜히 이렇게 어설프게 막 이렇게 세워서 그리려고 하면 더 헷갈려. 바닥에 눕히자고. 정삼각형으로.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바닥면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 이 식에다 그냥 넣어준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거든. 한 변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 이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곱 빼먹었죠. 여기 이렇게 제곱이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고 결국 선생님은 0부터 2까지 4분의 루트 3 요거 제곱한 걸 푸는 거니까 미리 제곱 다 해버릴게요.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는 4 x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요렇게 해서 dx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길어졌네요. 4분의 루트 3하고 정적분 기호 쓰고 5분의 1 x 5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 x 세제곱 해서 0부터 2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4분의 루트 3 바깥쪽 빼주시고요. 2 집어넣으면 5분의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3분의 84 32 그 다음에 빼기 0이니까 000 다 사라지고요. 요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계산 안 하고요. 다 분배 해버릴게요. 그러면 4, 8에 32니까 5분의 8 루트 3 하나 있고 마이너스 4 루트 3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 루트 3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야겠다. 자, 3호 15로 통분을 해주시면 얘는 24 루트 3이고요. 얘는 15니까 60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얘는 5, 8에 40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주면 64, 4 루트 3이다. 오, 됐다. 요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잘했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 단면 모양을 이렇게 좌표평면 위로 올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썰리는 단면의 모양을 세워놓고 보면 오히려 구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려가지고 그걸로 지금 넓이를 찾고 그 다음 적분을 하는 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생각 넓히기로 가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게 더 낫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바닥면을 어떻게 그려놓으면 좋겠나요? 지금 얘는 원기둥을 중심으로 잘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반원이 나오는 거죠. 그림은 진짜. 반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총 여기가 a까지 간다라고 했고 중간에 여기까지 길이를 지금 x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어디에 직각이냐면 이렇게 직각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가 돼요. 얘는 그래서 눕혀놓고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문제 풀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 단면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얘들아? 얘는 단면의 넓이를. 일단 이게 지금 반원에서 튀어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원.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a니까 a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이 궁금하니까 y는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루트를 씌우면 되고 어차피 양수니까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그냥 플러스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길이가 나온 거야.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가 60도일 때 우리가 여기 높이 부분이 필요하잖아.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얘는 뭘 이용하면 좋을까? 탄젠트를 이용하면 좋은 거죠. 얘는 또 그림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요걸 잠깐 이용하면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이 가로 길이를 아는 거야. 여기가 60도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어떻게 구해졌냐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높이 부분을 몰라 h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높이 부분은 h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탄젠트 6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60은 또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이잖아. 아, 미안해. 그냥 루트 3이잖아. 그치? 루트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면의 넓이 sx를 표현해 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였지? 갑자기 나 너무 헷갈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가로 길이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높이가 아까 뭐였냐면은 루트 3 곱하기, 아이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단면의 길이고요. 뭐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지겠네요. 얘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sx dx 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마지막 부피 구하는 그 정적분 계산을 안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단면을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잘라내는 어떤 그 단면들을 옆으로 뉘어가지고 보면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쉽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잘못 그리는 경우들도 생겨요. 알겠지? 어느 쪽으로 90도인지를 봐야 돼. 여기로 90도가 아니라 얘는 이 곡선 있는 쪽에서 90도였거든. 그러니까 원래 구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눕혀놓고 하는 방식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 뭐 난 잘합니다. 그러면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피 얘기까지도 끝내봤습니다.